안녕하세요. 아주 가끔 선물처럼 들고 오는 동영상 이번에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나의 음악 생활 아이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사용하는 스피커들을 소개했었죠. 그 동영상을 발행한 이후에 제가 드디어 새로운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원래는 에어팟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언제 에어팟 2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다른 저렴이 이어폰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한국에는 이어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직구로 구입을 해서 10,000원대 초반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남편이 자기 것을 사면서 저한테 너도 이어폰 쓸래? 하길래 제가 응 했더니 얼마 후에 이런 장난감 같은 이런 이어폰이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싸면 좀 그랬겠지만 가격이 저렴하길래 크게 기대 안 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이어폰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새 제품 포장지를 뜯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더 재밌었겠지만 제가 사용하던 걸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미 비닐 포장지도 다 벗겨져 있고 물건 자체도 사용감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어폰은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는데요. 상자를 열면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는 중국에서 직구를 해서 이게 다 중국어로 쓰여 있네요. 상자에는 이어폰이 케이스에 담긴 채로 들어있고 충전 케이블과 여러 크기의 팁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는 단순히 이어폰을 담아놓는 곳이 아니라 이어폰을 이렇게 충전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요. 이어폰을 사용한 후에 이렇게 사용했다가 다시 케이스에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능이 있고요. 집에서는 케이스를 충전 케이블에 연결해서 케이스 자체를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케이스가 에어팟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사실 편한 모양은 아니라서 아쉬운데 저렴한 가격에 샀으니까 투박한 모양은 그냥 넘어가려고요. 이어폰을 페어링하는 방법, 그리고 페어링할 때 알아두면 좋은 작은 팁을 말씀드릴게요. 페어링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케이스에서 이어폰을 꺼내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부터 빼내서 연동하고자 하는 기기에서 QC-YT1R를 페어링을 해요. 저는 이미 페어링이 되어 있어서 이어폰을 이렇게 꺼내기만 해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데 처음 사용하시더라도 포장지를 막 뜯은 상태에서 오른쪽 이어폰을 꺼낸 후에 페어링하면 끝입니다. 이 이어폰은 오른쪽 이어폰과 왼쪽 이어폰을 각기 다른 기기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 이어폰을 케이스에서 꺼내서 먼저 연동을 한 다음에 왼쪽 이어폰을 이렇게 꺼내면 왼쪽 이어폰이 오른쪽 이어폰과 연동이 돼서 오른쪽 이어폰과 이미 연동이 되어 있는 그 기기에 왼쪽 이어폰도 함께 연동이 돼요. 보통 이어폰은 양쪽 이어폰이 하나의 세트로 연동이 되는데 이 제품은 좀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왼쪽부터 꺼내도 페어링이 되긴 하는데요. 오른쪽부터 페어링하지 않으면 가끔은 연결이 꼬일 수가 있어요. 연결이 꼬이게 되면 연결을 초기화하거나 이어폰을 껐다 켜야 하는데 그러면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오른쪽 이어폰을 먼저 케이스에서 꺼내서 연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오른쪽 이어폰부터 꺼내는 것, 작은 팁이지만 기억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 이어폰은 케이스에 이런 식으로 다시 넣으면 자동으로 페어링이 끊어지는데요. 케이스에 넣어도 전원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뭔가 반짝반짝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원을 끄는 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끄려면 이어폰에 있는 이게 버튼이거든요. 이 버튼을 3초 정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양쪽 이어폰 모두 이렇게 각기 꺼줘야 돼요.
이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 전원을 끄거나 켤 수 있고요. 짧게 누르면 나오던 음악을 일시정지하거나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어폰을 사용한 지 두세 달 정도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이어폰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음질입니다. 제가 음질을 이 영상에서 표현하기 참 힘들어서 아쉬워요.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 음질이 어떻게 이 가격에서 나올까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요. 이어폰의 가장 큰 기능은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음질이 좋다는 것은 이 이어폰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좋은 점은 귀에 꼈을 때 귀에 착 감겨서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귀에 끼면 바깥 소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개개인의 귀 크기가 다르니까 이 이어폰에 같이 들어있는 여러 크기의 팁을 사용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기를 추천해요. 팁이 잘 맞으면 운동할 때도 이어폰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케이스 디자인이에요. 이 이어폰은 케이스까지 같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케이스 모양이 이렇게 뚱뚱해서 주머니에 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어폰이 스피커 음질은 가격 대비 우수하지만 마이크는 최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이어폰을 낀 상태로 전화하면 말하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듣는 상대편은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마이크의 기능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이어폰 리뷰가 끝이 났어요. 이 이어폰은 출시된 지 꽤 되어서 이미 다른 분들의 리뷰가 많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사용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를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이어폰은 비싼 제품들도 많지만 사실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비싼 것을 사서 쓰기보다는 가성비 좋은 저렴한 것을 사서 쓰다가 잃어버리거나 망가지거나 하면 가볍게 새로 사서 쓰거든요. 제가 애플에서 에어팟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에어팟을 사실 구입을 했다가 하필 불량품을 받아서 결국 환불했었어요. 환불하기 전 며칠 동안 에어팟을 썼었는데 불량인 부분 이외에도 에어팟의 단점들이 제게는 불편해서 교환 대신 환불을 했었거든요. 에어팟 2가 나온다면 현재 에어팟의 단점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직 에어팟 2가 나온다는 소식은 없죠. 그래서 그동안 가볍게 쓸 이어폰으로 QCY-T1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추천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단점으로 말씀드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싶으시면 가볍게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